대입시청자 문배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배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문배철강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큰 반등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문배철강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생겼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판단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시라고 계속해서 이슈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도 이 미국이 중국의 철강 관세 소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왔었죠. 결국 실질적인 수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또 주가 분석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철강주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 밤이었죠. 이 바이든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을 기존 7%에서 25%로 3배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철강 관련주들이 큰 요동성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이번 바이든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시장 추정치가 4점 후반대였는데 그보다 상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현재 이 중국 경기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1%로 하회를 하고 있고 부동산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9.5%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5.3% 시장 추정치보다 상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9%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로 이 싼 가격의 물량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 투자가 약 10%를 올라가게 되면서 이 중국 경제 시장의 5.3%에 달하는 등극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중국의 1분기 완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하는 기록을 내게 됐죠. 자, 이 말인 즉슨 공급량이 무수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재고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는 이 국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을 재고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출을 감행을 한다. 그 수출의 반경이 미국 전 나라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때문에 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즉 싼 가격의 중국 물량이 진짜 덤핑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따라서 이 무역법 30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측에서 불공정하다던가 뭔가 차별적인 무역 행위가 수입 품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자국 내 산업이 좀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무역 보복을 하고 관세를 매기고 이런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무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 한국 철강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철강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팩트를 따져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수혜는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일정 물량만 수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관세 때문에 철강 수출량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지는 않는다. 왜? 이 쿼터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물량을 수입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철강 수요 중 중국산 철강 비율이 사실상
1% 내외입니다, 여러분들. 0.6% 정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상 피해가 뭐 물론 없다고 하기에는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 왜 이런 지금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나? 결국에는 대선이죠, 대선,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미국 대선을 위해서 이 노동자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뭐가? 이번에 관세 부과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국의 표를 얻으려면 적을 공격을 하면서 표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산업에 있는. 그래서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표심 잡기를 위한 강수를 뒀다라는 평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또 우리나라 이 테마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이유만 되면 사실 주가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자 나온 뉴스입니다. 자, 현재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겼는데 이 칠레 역시 이 중국산 철강을 관세를 하겠다. 33.5%.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될 것 같다.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칠레가 중국산 철강을 하는데 올랐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또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철강, 우리나라 철강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주가가 지속성을 못 보이는 이유는 지금 오전에 올랐다가 주가가 다 빠지고 있죠.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깐 단기적인 이슈이다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대선에 현재 트럼프와 그 다음에 누구 대결이죠? 바이든입니다. 자, 이 트럼프의 임무를 보게 되면 이 미중 전쟁에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가 만약에 재집권할 시에는 중국의 60% 관세 아니다.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와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이다. 그러한 발언이 이 11월 달 미국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민심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의 역량에 따라서 이 철강주들은 이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든 아니든 간에 이런 정책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다. 테마주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 11월 달까지 이 철강주가 계속해서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15%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미국 관세 내용, 그리고 오늘 반등은 칠레 관세 내용이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반납폭을 내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단순히 오른 거라서 사실상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 철강 얘기가 칠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때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배철강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이유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철강의 시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금리로 인한 전방 시장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클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둔화가 일어날 것이고 철강 전반적인 시향이 사실상 안 좋기 때문에 문배철강뿐만 아니라 대부분 철강주들이 1년, 2년 넘게 하락을 해오고 있어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인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정말 크게 들어와 줘야 되겠고, 과거에 추가 상승이 일어났던 큰 부분만큼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들어와 줘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과거 대비해서는 좀 미미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고 매매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